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81살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과 웃으며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젊으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비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며칠은 누워 있어야 해. 길 가다 계단만 봐도 한숨부터 나와.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 그저 나이 들었으니까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짜 장수 비결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재료, 단백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 뼈, 면역력은 물론 심지어 우리의 기억력과 기분까지도 단백질이 좌우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10년, 아니 그 이상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백질이 왜 노년기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장수 식단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비밀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지난달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박 어르신은 70대 중반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달리 그분에게서 뭔가 모를 무기력함이 느껴졌죠. 예전에는 동네 산을 정복하듯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바둑을 두시며 시간을 보내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요즘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겁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말을 넘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잔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감기도 달고 살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쉬워지고 괜히 마음도 가라앉아 우울해져요. 이런 증상들은 특정 질병을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신체 검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명은 없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분의 근육량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근육량은 물론 면역 수치도 현저히 낮아져 있었죠. 박 어르신을 괴롭히던 이 모든 증상, 즉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운이 없으며 우울감까지 느꼈던 그 복합적인 원인은 바로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의 주재료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돼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단백질 저장고인데 이게 비어가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세포와 항체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린 병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피부, 세포, 조직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콜라겐과 효소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회복이 더뎌지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하죠.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져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지키고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박 어르신처럼 피곤해서 누워만 있고 싶다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던 거죠. 우리는 흔히 노화의 증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식단에서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식단 개선 후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단백질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영양소임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이 근육에만 필요해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만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근육은 물론 뼈,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우리 몸을 지탱하는 모든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죠. 먼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를 볼까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뼈의 주성분 중 약 3분의 1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이 뼈의 유연성과 탄력을 담당하죠.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가 필요하듯 칼슘이라는 벽돌을 튼튼하게 붙여주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소모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단백질 부족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어요. 이 호르몬은 학습과 기억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꼭 점검해 보세요. 이처럼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만능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힘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활기찬 일상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죠. 건강한 식단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먹는 양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왜 살은 더 찌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답해 하시죠. 젊을 때처럼 먹지도 않는데 뱃살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고 몸은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소비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의미하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대와 50대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50대의 몸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고 느끼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려진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소화시킬 때보다 더 많은 열량을 태우는 것이죠. 이를 식품의 열 발생 효과 TF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바로 이 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기초대사량 증가로 이어져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진대사 속도가 유지되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피로가 덜 쌓이고 소화 기능도 원활해져요. 마치 몸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점화 플러그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만 잘 챙겨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충분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상담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장수 5대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활력의 핵심입니다. 1. 단백질 몸의 근간을 세우는 건축자재.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은 물론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의 구성 요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 소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원은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기세요.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두부는 소화 흡수가 잘 돼 노년층에게 아주 좋습니다. 생선은 특히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죠. 2. 오메가3 뇌와 혈관을 지키는 청소부. 오메가3는 뇌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며 식물성 오메가3인 들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타민 D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햇살 영양소.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달걀 노른자나 버섯에도 일부 들어있지만 가장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바로 햇볕입니다. 매일 1015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어요. 4.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조력지자.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이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5점. 항산화 식품 노화를 늦추는 방패.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처럼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이 모든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76세 이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기운이 없고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하셨어요. 식사 습관을 여쭤보니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김밥, 저녁은 라면이나 떡볶이를 드신다고 하셨죠.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거의 없는 식단이었어요. 저는 이 어르신께 이렇게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빵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점심 김밥 대신 고등어 구이, 데친 채소, 현미밥 반 공기, 저녁 라면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 미지근한 보리차. 단 2주 만에 이 어르신은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화장실도 안 가고 잘 자요. 관절도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됩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식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다르니까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1점. 하루 단백질 권장량 지키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막연하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권장량은 몸무게 1g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5kg이라면 하루에 65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아침에 달걀 2개 약 12g, 점심에 닭가슴살 100g 약 23g, 저녁에 두부 반 모약 10g와 생선 한 토막 약 15g을 먹는 식으로 끼니마다 단백질을 골고루 분산해서 드시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점.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먹히기. 두 번째는 식재료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 소시지, 햄, 즉석식품, 인스턴트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 있다면 대신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꿔보세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올라오는 가공식품의 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점. 물 충분히 마시기. 마지막은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수적이에요.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노년의 근육이며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고 장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앞으로의 10년, 아니 2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더욱 활기찬 삶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